여러분 안녕하세요. 7일째 우리 독해력 강화 트레이닝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과제들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굉장히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질문 자체가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 그리고 답이 되는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포인트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1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빠르게 되지 않았다. 그리고 판단의 근거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1번 선택지의 문장 독해를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함께 1번 선택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그때 내가 그 문장에서 강하게 독해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접근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문장 독해의 포인트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장 독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지를 어떻게 읽느냐, 지문에서 주어진 정보를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고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단락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주 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일주 1의결권 원칙이죠. 피스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주어지는 정보는요, 상위 정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하게 될 두 범주 혹은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하는 글이라면 두 가지 입장에 있어서 공통 전제라든지 공통점을 언급해 주거나 아니면 대전제를 언급을 해주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떠한 정의, 어떠한 개념들을 밝히고서 시작했는지를 꼭 여러분들께서 까먹지 말고 지문 독해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 1의결권 원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 주주총회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에 따라서 의결권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결권도 결정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5%의 주식을 가졌으니까 그 퍼센트만큼, 그 비율의 만큼 이 의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장이 되겠죠. 일주 2의결권 원칙이 적용되는 주주총회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에 따라서 의결권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 1의결권 원칙이 적용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사를 선임을 할 겁니다. 이사를 선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 이사 후보자별 의결이 별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 친구도 여기 부분 잘 포인트 잡아주셨죠? 자, 예를 들어서 2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 후보가 있다면, 그래서 3명의 이사 후보가 있으니까 각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3건의 안건을 따로 올려서, 별도로 올려서 각각 의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3명의 후보와 관련된 안건이 각각 따로 의결되기 때문에 총 3번의 의결이 진행되겠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셔서 굳이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이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의 후보가 있고 이제 2명을 선발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단순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각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3건의 안건을 따로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 안건에서는 A라는 후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죠, 의결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찬성을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반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안건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이사의 수는 몇 명이죠?
한 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표결을 하겠죠. 자, 요렇게. 자, 이를 단순 투표제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의 의결을 한 다음에 찬성수를 가장 많이 얻은 두 명을 이제 이사로 선임한다는 얘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투표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각 이사 후보자별 의결이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후보가 3명이라면 3번, 4명이라면 4번 각각 안건이 형성되고 각각 따로 의결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50%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 대주주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한 명도 이사로 선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약하게 처리하되 이 부분이 뒤에 부분이랑 연결될 때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 집중 투표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여기는 마지막 부분을 약하게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중요한 흐름들은 장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복수의 이사를 한 건의 의결로 선임하는 방법이다. 이 부분이 일단 차이가 있죠. 아까는 어떻게 했죠? 각각 따로 안건을 올려서 각각 의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명의 이사를 만약에 뽑는다고 했을 때 한 건에다가 의결로 선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후보 수에 따라서 안건의 개수가 결정되었고 그 후보 수에 따라서 그 후보의 수에 따라 의결의 수도 결정됐었는데 이번에는 2명을 뽑든 뭐 3명을 뽑든 어쨌든 한 건의 의결 안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선임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집중투표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비교 포인트가 상위 정보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순 투표제와 달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각 후보별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각 후보별로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해서 배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 적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하여서 배분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의 포인트 2가지 정도가 상위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상술하는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은 가볍게 처리를 해주시고 약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하게 처리를 했는데 선택지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라면 다시 올라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택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지문을 독해할 때는 이 부분을 약하게 처리해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숙제한 거 보니까 잘 하신 것처럼 여기 부분은 뭔가 독립적인 것 같고 조금은 동떨어진 단락이었다라고 잘 파악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아마 답이 되는 선택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 부분은 가볍게 독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집중 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집중 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야 하는데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집중 투표를 배제하는 정관을 가지고 있어서 집중 투표제의 활용이 미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서 옵트아웃과 그 다음에 옵트인 방식을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 투표제와 집중 투표제를 비교하는 게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문을 읽을 때 공통점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자기는 차이점 중심으로 읽었는데 답이 된 선택지는 공통점이었다.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잘못 읽은 거 아닙니다. 이 지문에서 독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상위 정보를 파악하셨을 때 비교 포인트 중심, 즉 여기에서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주로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면서 독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이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구분하시면서 읽으셨다고 한다면 잘못 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여태까지 필셋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독해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서 선택지를 추리면 어때요? 너무 1번 선택지가 눈에 확 들어오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대상을 비교하는 선택지가 매력적이고 그 중에서도 공통점을 언급하는 선택지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택지를 추렸을 때도 1번밖에 안 보이고요. 1번 선택지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도망가지 말고 1번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금은 더 시간을 투자하면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 3, 4, 5번 소거하는 것보다 1번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빠르게 답이 되는 선택지를 고르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라면 실전에서 1번이 눈에 들어왔는데 완벽하게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선택지를 볼 게 아니라 그냥 1번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100% 판단을 해야지만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70% 실전에선 70% 정도의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답이 되는 선택지를 고르고 그 선택지를 찍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끼는 것도 전략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실력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면서 실전에서는 그 1번이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 같고 70%는 맞는 것 같은데 완벽한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1번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번 선택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장 독해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안건에 대해요. 사실 이 한 안건에 대해라는 포인트를 잘 잡으려면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했던 것처럼 차이점을 통해서 포인트를 잘 잡았어야지만 이 선택지에 대한 판단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는 가운데 이 문장을 읽은 거랑 어설프게 비교 포인트를 잡고서 이 선택지를 보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단순 투표제 먼저 볼게요. 한 안건에 대해서 단순 투표제에 한 주당 의결권의 수는 그 의결로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하다. 자, 단순 투표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A, B, C 세 사람이 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후보이기 때문에 세 개의 안건이 형성된다고 했고 세 번의 의결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안건에서 그 의결로 선임할 이사의 수는 몇 명이죠? 한 명이죠, 한 명.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70%에 대한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찬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3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이 A라는 후보에 대해서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어쨌든 각각 따로 의결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의결이 진행된다라는 것인데 1번 선택지에서는 이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한 주당 의결권의 수는 여기에서 한 주당이죠. 그렇죠? 결국 그 의결로 선임할 이사의 수, 이게 한 명이죠. 그 수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주 1의결권 원칙이라는 것과 두 번째 단락을 조합해야지만 완벽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집중투표제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투표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지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와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가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선임할 이사가 5명이죠.
선임할 이사에 따라서 그 의결권을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선임할 이사는 일단 5인입니다. 자, 근데 25주를 가진 주주가 125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한 주당 몇 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5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5에서 25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5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투표제 모두 한 주당 의결권의 수가 그 의결로 선임할 이사의 수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에 대한 선택지는 1번이네요. 자, 그럼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의 질문 자체를 이해하는 게 너무 좀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의 흐름 자체를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읽을 때 예시 부분은 아예 안 스킵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뭔 말이죠? 그죠? 안 스킵. 이런 말이 있나요? 그죠? 문장은 이상하게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시 부분은 스킵해도 되나요? 아니면 스킵하지 말아야 할까요? 요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지문을 읽을 때는 예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크게 독해를 해라. 그래서 지문을 독해하는데 시간을 세이브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시 부분 특히 숫자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너무 열심히 읽다 보면 시간도 많이 쓰게 되고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과감하게 드러낸다라는 건 거의 안 읽는다는 건 의미하고요. 좀 약하게 처리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큰 줄기를 읽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도 주어와 수로 부분을 확인하는 느낌으로 크게 읽은 거거든요. 스킵은 완전 드러내서 안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예 안 읽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예시 부분을 좀 약하게 처리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주술 위주로 크게 읽어가면서 맥락만 확인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읽기는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셋 지문에서 언어에 있어서는 거의 다 드러내면서 스킵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약하게 처리하는 거, 즉 조금 더 주술 정도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의미만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자,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필자의 핵심이 이해가 안 돼서 예시를 좀 이해하면서 읽었다. 약간 비효율적인 걸 알고 있네요. 굳이 예시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이 지문에서 이 비교 포인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를 할 때 예를 들어 이 부분을 통해서 거꾸로 이해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복수의 이사를 한 건의 의결로 선임하는 방법. 이거를 제대로 잡으려면 사실 앞부분에 대한 장악력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후보별로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냥 각 후보별로 제한되지 않는구나. 그 정도만 파악하면 되지. 어떻게 해서 각 후보별로 제한되지 않는지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냥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해서 배분할 수 있다라는 거구나. 이 부분만 크게 연결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것은 비교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가 이 예시를 통해서 거꾸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앞에 부분과의 연결이죠. 앞에 부분을 장악을 못한 거고 앞에 부분과 비교 포인트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예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안 읽는다는 느낌으로 가장 큰 것들만 가져가시는 독해를 해도 충분히 상위 정보 잡으실 수 있고 포인트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접근하신 게 맞습니다. 범주의 차이점을 가장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범주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거 중심으로 독해를 하셨다고 한다면 원래 피셋이 원하는 그동안 피셋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독해를 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선택지가 그 차이점과 관련된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를 했어야지만 선택지에 대한 독해도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선택지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러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범주에 대한 차이점을 제대로 독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지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하는 선택지가 답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이 비교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항상 선택지에서 모두가 나오면 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을 물어봤을 때요. 그래서 선택지를 1번으로 추리는 거는 여태까지 많이 나오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 비교, 그 중에서도 공통점이 항상 매력적이다 라는 거는 생각을 하되 그래도 지문을 읽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였다라기보다는 차이점이 중심으로 보였다고 하더라도 일주당 1의결권의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아마 선택지를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셨으면 더더욱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단락 독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문장은 여기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안이다 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저도 강의라고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단락과 연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다음 부분을 읽을 때 그 전에 제시했었던 그런 핵심 내용, 단순 투표제의 핵심 내용, 즉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독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 문장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날려 읽게 되면 또 따로따로 독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투표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 그래서 뭔가 50% 이상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후보를 당선시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선임할 수가 없게 되는구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자 하는 거지? 어떤 포인트에서 다르다는 거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게끔 굉장히 독해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 투표제와 달리라고 하는 지금 비교 포인트가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비교해주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선 선택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파악해야지만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가 이 단락에선 가장 강한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히려 스킵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독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장이죠. 약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하게 혹은 스킵해도 되는 문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여기 있는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 친구 잘해주셨어요. 강.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하여서 배분할 수 있다?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힘주어서 읽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25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원하는 이사 후보에게 집중 투표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강하게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앞과 뒤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힘주어서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단락 안에서 여러분들 강약 조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예시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약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앞의 문제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힘주어서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해서 배분한다. 집중 투표한다. 이 부분은 힘줘서 독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부분은 피셋이 항상 선호하는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을 가장 강하게 독해를 해주셨어야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강약 조절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서 그래서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일차 해설 강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